I honestly can't begin to tell you how proud I am of all of you and how excited I am about our future. 토요타, 자동차 업계의 선구자로서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 정신으로 유명하며 끊임없이 도로 위의 다양한 가능성을 재정의해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혁신적 축적을 거친 이 자동차 거인은 다시 한번 시장 혁명을 일으키려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탑재한 엔진의 등장은 업계 전체의 발전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진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의 이동 방식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혹시 전기차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까? 후속 보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토요타 CEO의 충격적인 선언이 새로운 엔진은 전기차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킬 것이다를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기술 설명회에서 토요타의 중도 히로키 중도 갱수 부사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 CTO는 토요타가 이 거대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전환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임 CEO인 아키오 도요타의 발표에 이어 나카지마 히로키는 현재 개발 중인 여러 혁신적인 구상들을 심층 분석했다. 이 혁신 기술들은 토요타가 장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함께 기여할 것이다. 그는 미래 자동차 제조업의 청사진과 토요타가 채택할 핵심 기술을 제시했는데, 이는 토요타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다. 이러한 흥미진진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나카지마 히로키 혼자만이 아니다. 토요타 팀 전체가 한마음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두 명의 핵심 리더가 합류했다. 순수 전기차 BEV 개발을 총괄하는 다카하시와 수소 연료전지차 팀을 이끄는 야마가타 미츠마사다. 현재 중국은 전기차 생산 분야에서 확실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수많은 공장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역시 유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추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놀라운 행보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악했다. 그들은 배기가스가 수증기뿐인 신형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기존 연료전지 전기차 토요타 미라이 등 및 신형 수소 내연기관 최근 개발된 16리터 수소 3기통 엔진 등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수력 구동 엔진은 전통적인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비해 흥미로운 장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가장 위대한 꿈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업계 리더인 토요타는 탄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꾸준히 탐구해왔으며 그 핵심은 자동차가 휘발유 대신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전지 기술에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토요타가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했다. 다수의 특허와 향후 출시 예정인 차종을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적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수소 동력 차량의 출시는 지구의 이로운 자동차 개발 경쟁에서 토요타가 또 한 걸음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토요타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기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인 수소 연료 전지는 암모니아 엔진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기존 내연 기관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뚜렷한 장점을 지닙니다.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FCEV는 유해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배출물은 완전히 무해한 수증기뿐입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차량은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 해결책이 됩니다. 나카지마 히로유키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차량 내 저장된 수소가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이 반응으로 생성된 전력이 차량을 직접 구동합니다. 이는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구동 방식입니다. 토요타는 이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이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엔진 내부의 전해조라는 특수 부품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품은 물을 흡입하여 전기분해 방식으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합니다.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로 구성됩니다. 전기분해기는 전기를 이용해 원자들 사이를 분리합니다. 전류는 물에 잠긴 두 개의 금속판, 즉 전극을 통과합니다. 전류가 전극을 통과할 때 물 분자가 분해되어 수소 원자는 음극이라 불리는 전극으로, 산소 원자는 다른 전극으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분리 과정은 수소와 산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토요타는 대기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큰 진전을 이루며 환경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양극 즉, 양극은 산소가 모이는 곳입니다. 전류가 정극을 통과할 때 수소 원자는 음극으로 이동하도록 촉진되고 산소 원자는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방법은 고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극히 적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전해조의 유일한 산출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 중 수소는 모터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이 공정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대형의 무거운 수소 저장 탱크가 필요 없다는 점으로 전해조가 필요에 따라 수소를 생성하므로 엔진을 더욱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은 가솔린이나 디젤을 수소로 대체하기 위해 개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료 분사기 엔진의 연료를 분사하여 동력을 생성하는 장치는 수소에 맞게 개조되어야 합니다. 엔진의 다른 부품들도 수소 연료의 작동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엔진의 실린더 블록과 헤드 실린더 상부는 수소 연료의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합니다. 또한 엔진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특수 밸브와 점화 플러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조를 거친 후에도 이 엔진은 환경에 진정한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배출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기존 내연기관처럼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엔진은 기존 내연기관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이는 주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나 디젤을 주유할 필요 없이 물만으로 연료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만 사용함으로 비용이 더 저렴하고 자원이 더 풍부합니다. 이는 동시에 석유 채굴에 대한 수요를 줄여줍니다. 석유 채굴 자체는 유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과정입니다. 석유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이 엔진은 화석 연료 소비를 항공 및 중공업과 같은 특정 분야로 제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화석 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천이며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우리는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이 널리 채택된다면 희귀 금속 채굴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희귀 금속은 전자기기,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되지만 채굴 과정은 토양, 수질,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주변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희귀 금속 채굴 과정은 종종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채굴을 위해 지하 깊숙이 들어가야 하므로 산사태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채굴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환경으로 스며들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희귀 금속 채굴 수요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수력 모터는 수소 연료 전지 차량 FCV 등 수소 동력 시스템에서 뛰어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점은 수소 저장보다 물 저장이 훨씬 편리하고 비용이 낮다는 점입니다. 수소는 기체이므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전용 저장 탱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탱크는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누출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액체인 물은 저장 방식이 더 간편하며 전용 탱크나 고압 환경이 필요 없어 더욱 안전하고 실용적입니다. 이는 해당 모터가 소형 자동차부터 대형 트럭,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의 간결성과 안전성 덕분에 다른 유형의 모터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유형의 엔진보다도 우위를 점한다. 이 엔진 기술은 성능뿐만 아니라 나카지마 유우지가 밝힌 바와 같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유해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엔진을 뛰어넘는 장점을 지닌다. 물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오염물질이나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형 엔진은 기술과 환경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물 연료 사용이라는 혁신적 의미는 기존 엔진이 배출하는 유해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엔진은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기계 장비를 제조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환경 문제에 주목하면서도 성능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고성능 기술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력히 입증합니다.
물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이 엔진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유해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교통 이동과 에너지 생산을 즐기면서도 기후 변화를 부추기거나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환경적 이점 외에도 이 엔진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겸비했습니다. 구조 설계가 더욱 간결해져 기존 엔진보다 유지보수 수요가 적으며 소형 자동차부터 대형 트럭,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환경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기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존 엔진을 훨씬 뛰어넘는 선택지로 전통적 엔진보다 우월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의 혁신적 핵심은 과학과 공학 기술을 활용해 인류와 지구에 이로운 해결책을 창출하는 방법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나카지마 히로시 중도겐가 말했듯이 환경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모두를 위한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진보와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이며 양립이 가능함을 입증합니다. 도요타의 수장 나카지마 히로시는 이 새로운 수력 엔진이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산업 혁신에 필요한 동력을 불어넣어 자동차를 녹색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년간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하며 더 고급스러운 차량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지만 종종 환경 친화성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요타의 새로운 수력 엔진은 고성능과 환경 친화성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수년간 업계는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력 엔진 개발을 반복적으로 시도해왔으나 이러한 시도는 항상 성공하지 못했다. 관련 시도와 주장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자 2008년 일본 기업 제네펙스진펙스는 주목할 만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네펙스는 전통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대신 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동력 방안을 의미하는 중대한 돌파구로 여겨졌다. 그들이 선보인 시스템은 물에서 에너지를 추출해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한다고 알려졌다. 이 기술은 발전기를 통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고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포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 결과 해당 시스템은 초기 주장처럼 혁신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차량이 단순히 물만으로 에너지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금속 수소화물이라는 특수 물질을 활용했다고 지적한다. 금속 수소화물은 금속 양이온과 수소화물 음이온으로 구성된 특수 화합물이다. 금속이 고압을 받으면 수소와 강한 결합을 형성해 안정적인 금속 수소화물을 생성한다. 이 화합물은 수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차량에서는 압력을 낮추거나 온도를 높여 수소를 방출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고압가스나 극저온 액체 없이도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고효율 금속 수소화물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재료의 열전도 성능, 반응 열량 및 활성화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속 수소화물 저장 방식은 수소가 금속 수소화물 결정 내부 깊숙이 단단히 봉인되어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낮은 사고 유출 위험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적 과제가 존재한다. 금속 수소화물 저장 기술은 부피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중량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전형적인 값이 19중량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금속 수소화물 저장 탱크의 무게가 가솔린 탱크의 약 4배에 달함을 의미한다.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장 탱크는 여전히 너무 무거워 승용차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고 주로 소규모 시나리오에 사용된다. 리튬 등 금속 재료의 높은 비용은 시스템 가격을 상승시켜 적용 가능성을 제한한다. 초기 금속 수소화물 시스템은 수소 흡착 속도가 느린 문제도 있어 적용 범위가 더욱 제한되었다. 안전성 측면에서 금속 수소화물은 습한 공기와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어 조작이 까다롭다. 수소 순도 역시 핵심 문제로 불순물은 금속 수소화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순환 효율과 가역성은 다중순환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열 관리가 여전히 주요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펙스의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해당 기업이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와 경쟁사 모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는데,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현재 물리학 지식으로는 물 자체만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물 분자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며 강한 결합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나무 막대를 부러뜨리려는 것과 같아서 막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려면 이러한 강한 결합을 깨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야 합니다. 물 자체가 이미 안정된 형태이므로 단순히 변함만으로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결합을 깨기 위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 대부분의 설계는 전기분해 방식을 채택한다. 전기분해는 전류를 통해 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매혹적인 화학 과정이다. 전류가 물질을 통과할 때 이 물질은 전자라는 미세 입자를 잃거나 얻게 되는데 전자를 잃는 과정을 산화, 전자를 얻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부른다. 전기분해를 수행할 때 과학자들은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된 특수 장치인 전전을 사용한다. 이 전극들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포함된 액체 용액 속에 위치합니다. 이 입자들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모두 띱니다. 목표 물질은 전극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용액에 혼합되거나 심지어 용액에 용해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제어하고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류의 작용으로 인해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물 분자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항상 물 분자가 재결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으므로 이론적으로 입력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 항상 일부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물 분자를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항상 초기 투입량보다 적다. 이 문제의 유명한 사례는 스탠리 메이어에게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메이어는 물을 휘발유 대신 사용해 구동되는 사륜구동 차량을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한때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설명은 항상 모순되었습니다. 때로는 분해 장치가 점화 플러그를 대체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수 연료 전지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변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어는 이 연료 전지가 전기 진동으로 물 분자를 분해한 후 엔진에서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혁명적으로 보였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메이어의 주장은 독립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의 이야기는 결국 스캔들로 끝났다. 1996년 오하이오 주 법원에서 그는 중대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주장이 허위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의미했다. 비평가들은 다른 회사인 제나파제너파가 마야마이 여사가 기소된 사기 행위와 똑같은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야는 2002년 토요타 자동차 이전에 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조했다고 주장한 유일한 기업이어 수소에너지 기술 응용 하이드로전 에너지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즈이라는 회사는 물을 수소와 산소가스로 분해하는 퀸퀸 장치를 출시했다. 이 장치는 더 안전한 대안으로 산소아세틸렌 용접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곧 자신들의 기술이 물만으로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마그누스 효과 같은 용어를 동원한 복잡한 이론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회사 설립자 데니스 클라인은 심지어 대형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 중이라고 주장했으며 미국 정부와 험머 차량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자동차 동력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약속해 대중의 흥분과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명백히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결국 순수 물로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현재 이 기술을 물 용액을 통해 최적화된 수소 연료를 생산해 연비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으로 재정의했다. 2002년 크리에이션 월드 에너지는 물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혁명적 장치를 개발했다는 놀라운 선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장치의 원리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후 재결합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처럼 들렸고 투자자들은 창세세계 에너지 주식에 몰려들었다. 회사는 자사 장비가 출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하며 자금 조달을 시작했다. 그러나 열기가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비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회사가 실제 작동 가능한 제품 생산보다는 자금 모금에 더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났다. 이듬해 창세세계에너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자사 기술이 자동차 동력 시스템에 적용되어 미래 차량이 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임이 드러났고 회사 소유주 패트릭 켈리는 결국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6년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사기당한 투자자들에게 4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스캔들은 그의 순력 장치 주장이 순수한 사기라는 많은 이들의 의심을 입증했다. 2008년 스리랑카인 투샬라 프리다싱이 자동차를 3리터 약 5.3갤런의 물만으로 190마일을 주행했다는 놀라운 주장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자동차는 특수 기술을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후 엔진에서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다. 이 주장은 스리랑카 총리 라트나시리 비크라마나야크를 포함해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타샬라가 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타샬라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여러 징후가 의문을 자아냈다. 몇 달 후 타샬라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의 순력 자동차 주장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과장된 허위임이 드러났다. 대중은 이에 놀라지 않았다. 이른바 순력 자동차라는 허위 발명품이 결국 사기임이 밝혀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말은 2008년에 끝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의 발명가 알리안토 미사레는 엔쿠바라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장치가 물을 수소 연료로 변환해 오토바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엔쿠바가 놀라운 효율로 단 1리터의 물로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이다. 단 1리터의 물만으로. 이 혁신은 교통 및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돌파구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과거 사기 사건들을 고려할 때 의문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몇 달 후인 7월, 알리안토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람보르기니, 두카티, 페라리 등 자동차 거대 기업들이 자신의 발명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엔쿠바를 무려 15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가연구역 신기관 BRIN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그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갈등의 구체적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알리안토는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했다. 불행히도 인도네시아 과학계는 그의 주장에 대해 극도의 회의론을 보였다. 국가연구역 신청 연구진은 알리안토가 홍보한 장치가 물리화학 기본 법칙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알리안토가 자신의 발명에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한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사가 실제로는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오히려 알리안토와의 만남은 파트너사의 예의상 만남이었을 뿐 그의 장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알리안토의 주장의 신뢰성과 그의 발명품 및 쿠바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획기적인 혁신인지에 대한 의문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기업과 개인들이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진화와 중국 기업인 BYD 및 광저우 자동차 GAC 등의 청정 기술 및 신형 전기차 수요 급증 속에서 토요타는 이 역동적인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들은 수소 연료전지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유럽 수소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수소 동력 자동차 미래로 유명한 토요타는 시선을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트럭과 버스 같은 중량 운송수단에 수소 연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보시가 탐구 중인 방향과 일치한다. 토요타는 첨단 연료전지 기술을 중형 트럭, 버스, 열차, 선박은 물론 발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중이다. 해당 기술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목표는 배터리 수명 연장, 주행거리 향상, 비용 절감으로 환경 친화성을 유지하면서 현대 자동차 엔진과 동등한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주행 거리가 20 향상되고 기존 모델 대비 비용이 30 절감된 신형 연료전지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야. 수력 구동 엔진의 제조 공정은 실제로 일반 전기차보다 더 간단합니다. 설계 복잡도는 기존 가솔린 엔진보다 약간 높지만 제조 난이도와 비용은 순수 전기차나 연료전지차보다 낮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수력 엔진은 개발도상국이나 석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과학자 카심은 푸조 405를 수력 자동차로 개조하는 데 성공해 기능이 완벽한 수력차를 만들었다. 자원이 제한된 사람도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토요타 같은 대기업이 충분한 자금 지원 아래 달성할 수 있는 성과는 얼마나 클지 상상해보라. 수력 엔진은 생산이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훨씬 뛰어넘는다. 카심시의 푸조 405를 예로 들면 갤런당 3040마일을 주행할 수 있어 놀라운 성능을 보였으며 원래의 가솔린 엔진은 결코 이처럼 높은 주행 거리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력 엔진이 갤런당 80마일 이상을 주행하면서도 성능 저하 없이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운영 비용을 예상보다 훨씬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류 수력 자동차는 출시되지 않았으며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력 엔진이 미래를 대표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답은 간단하지 않다. 수력 엔진은 항상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왔다. 첫째, 이 엔진에 필요한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토타입은 신뢰성이 부족하고 일상적인 성능은 평범한 수준에 그친다. 또한 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망이 밝지만 물을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안전 위험이 존재하며 수소는 저장하기 어렵고 미량의 누출만으로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도요타의 수력 엔진은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초기 시도들이 대개 열악한 작업장과 예산 부족 속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도요타는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엔진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도요타의 이 자동차 기술 혁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